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 나와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상황 좀 지켜보신 소감을 좀 비유로 설명하자면 어떤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간단하게 먼저 말씀드린다면 외국인과 우리 국내 개인의 혈투였다. 혈투. 예,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이렇습니다. 이제 외국인은 국내 주식을 거의 3.1조 원이나 순매도했습니다. 이 순매도 규모로만 본다면 일일 순매도 규모로 우리나라 역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갈아치웠는데 네. 그 갈아치운 배경이 바로 AI 거품론입니다. 네. 그러니까 외국인은 AI 거품론이라는 근거를 가지고 국내 주식을 갈아치웠다. 근데 개인은 방어를 했습니다. 방어한 근거는 뭐냐면 이제 소위 저가 매매 기회다. 지금은 주가의 조정이 아니라 건전한 조정일 뿐이다. 이제 동학개미 운동처럼 우리가 방어해야 된다. 이렇게 개인과 이 외국인 간의 혈투가 벌어졌던 그런 주식시장의 모습이었다. 이렇게 비유하고 싶습니다. 그럼 그 말씀하신 AI 거품론은 조금 이따 듣기로 하고 네. 다른 일본이나 중국 지수보다 훨씬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건 왜 그렇죠? 일단 간단히 말씀드린다면 그만큼 우리 한국 주식시장이 그만큼 많이 올랐었다라고도 좀 평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올해 들어 가장 많이 주식시장이 화랑이었었던 그 주식시장도 역시 한국 시장이었고요. 또 올해뿐만 아니라 4월 3일이 세계 주식시장의 바닥 구간이었거든요. 역시 바닥 구간을 지나서 가장 강하게 상승 반등했었던 그 주식시장도 한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강하게 반등했었던 만큼 또 가장 강하게 하락하는 데 이유가 있었다. 이렇게 평가해 볼 수 있겠고 그만큼 많은 외국인들이 차익 실현의 움직임을 보였다. 이렇게 평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뉴욕 증시에 영향이 있다고 봐야겠는데 뉴욕 증시는 왜 그렇게 빠졌나요? 네, 뉴욕 증시가 빠졌었던 여러 가지 배경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앞에 말씀드렸던 차익 실현도 있겠고요. 또 추가적인 소재가 부재한 거 아니냐. 뭐 에이펙 정상회담이라든가 뭐 GPU라든가 여러 가지 호재들이 있었는데 이제 앞으로 호재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들도 있었겠죠. 또 12월 금리 인하 기대감이 이제 조금 빠지는 거 아니냐. 유동성 장세 때문에 주가가 상승했는데 이제 유동성 장세를 기대할 수가 없지 않느냐 하는 네. 이런 움직임이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게 이 뉴욕 증시가 빠졌었던 배경, 바로 AI 거품을 경고했었던 이 마이클 버리라는 이 매니저의 경고 때문입니다. 네. 영화 빅쇼트 유명하죠. 실제 모델로 알려져 있습니다. 2008년 그 당시에 미국 증시의 폭락을 예견했었던 실제 투자자인데요. 이 투자자가 팔란티어와 엔비디아의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풋옵션이라고 합니다. 실제 하락에 베팅하는 이 투자자인데 베팅을 했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파만파 정말 AI 거품 사실인가? 이 사람이 실제 2008년에 하락에 베팅을 해서 크게 벌었던 인물인데 이번에도 거품이 사실인가? 하면서 AI 거품에 조금 더 무게중심을 두면서 주가가 조정이 되었었다.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 엔비디아는 알겠는데 팔란티어라는 회사는 어떤 회사입니까? 자,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AI 데이터 분석 기업이다 이렇게 설명드리고요. 두 번째는 그 AI 데이터 분석인데 주로 뭐 군사용, 정부용, 기업용 플랫폼을 제공하는데 특히 중요한 게 군사용 플랫폼을 제공한다. 그러면 AI 데이터 분석 기업이면서 군사용 플랫폼을 제공한다. 그러니까 방산 기업이기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올해 들어 가장 많이 주목받았던 그 섹터가 무엇입니까? 주식시장에서 AI 섹터 그리고 방산 섹터 아닙니까? 근데 이 팔란티어는 AI 섹터이면서 동시에 방산 섹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유독 그 어떤 종목보다 더 많이 주가의 상승 랠리를 보였었던 그런 특별한 특징을 갖고 있는 기업이었다. 이렇게 평가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거론되고 있는 그 거품론에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네, 거품론의 근거를 좀 생각해 보면 아마 여러분들도 뭐 아주 익숙하게 생각하고 계시는 지표가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이해하실 겁니다. PER, PER라는 지표입니다. 이게 주가 수익 비율이라는 이 지표인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기업이 벌어들이는
이익이 있는데 그 이익에 비해서 실제 주가가 얼마나 되는가를 보여주는 지표가 이 주가 수익 비율입니다. 네. 쉽게 말하면 이 지표가 몇 배이냐, 이게 높으면 높을수록 고평가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S&P 500이 23배고 엔비디아도 80배고 팔란티어는 250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수많은 기업들이 이미 너무나 고평가되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S&P 500도 23배면 굉장히 고평가되어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는데 유독 팔란티어는 고평가 중에 고평가다라고 평가받는 근거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고평가론, 소위 AI 거품론이 불거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이런 거품론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저의 의견을 드린다면 일단 첫 번째, 많이들 닷컴 버블에 좀 비유를 많이 하시는데요. 이 AI 거품론은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물 경제적으로 보면 AI는 이제 시작에 거의 불과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정말 실물 경제적으로 많은 산업 섹터에 걸쳐서 이제부터 AI가 전방위적으로 뭐 자동차 산업, 혹은 유통산업, 금융산업 전방위적으로 AI가 적용되기 시작하고 있는 시작부에 불과하다라고도 볼 수 있고 AI가 이제 적용되기 시작하는 시작 부분에 불과하다라고 볼 수 있는 또 근거 중에 하나가 반도체의 밸류체인을 볼 수 있는데 반도체가 지금 상당히 심각한 공급 부족 상태입니다. 반도체의 공급 부족 상황임을 확인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잣대가 가격인데요. 반도체, 특히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최근 한 달 사이에 3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이런 것들이 반도체 공급 부족 상황을 알 수 있고 이것이 바로 AI가 거품이다라고 볼 수 있는 근거는 아닙니다. 세 번째 근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경제를 소위 말하는 유동성 장세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건전한 조정이라고 저는 평가하고 싶은데요. 지금 팔란티어 주가가 170% 정도 올랐거든요. 그러면 이른바 100% 올랐어도 거품인 거고요. 150% 올랐어도 거품인 거고 170% 올라도 거품인 겁니다. 아마 200% 올라도 거품인 겁니다. 당연히 유동성 장세 동안에는 계속 거품이 지속될 것인데 그 거품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유동성 장세가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기울일 것이지 이 거품이 꺼질 것인가 아닐 것인가 이 부분에 초점을 기울이는 것보다는 유동성 장세의 기간이 어디까지인가 이것에 초점을 기울이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시 코스피로 돌아와서 오늘 그 상황을 폭락을 단기적 조정으로 봐야 할지 아닐지 어떻게 보십니까? 자,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대를 구분하시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는데요. 돌이켜보면 2022년부터 2023년 이때가 금리를 적극적으로 인상하는 긴축 사이클의 구간입니다. 이른바 긴축의 시대였거든요. 높은 인플레를 만나고 금리를 대대적으로 인상하는 기간. 이때는 장기적인 조정 국면입니다. 그러면 장기적인 조정 국면일 때는 조정의 시작 국면일 때 추가적으로 매수하기보다는 매도하는 게 맞겠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25년, 26년 이제 금리를 점진적으로 추가 인하하는 유동성 장세라고 볼 수 있다. 다른 말로 장기 우상향하는 장세이다. 그러면 이런 조정 국면이 있을 때는 이제 저가 매수의 기회다라고 판단할 수 있고 이제는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로서 건전한 조정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적합한 의사결정이지 않을까 하고 저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한 그 미국 대법원 심리가 곧 시작됩니다. 이것도 그 결과에 따라서는 좀 파장이 많이 예상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유동성 장세는 말 그대로 버블이 계속 지속되는 국면이고요. 그런 파장에 따라서 한 번 더 큰 조정은 면할 수가 없을 겁니다. 말 그대로 미국 경제에 큰 불확실성을 가져오고요. 미국 경제의 불확실성은 당연히 증시에 큰 조정을 가져올 수 있는 요인이 됩니다. 미국 증시의 조정은 또 한국 증시의 조정을 불러올 수 있는 요소가 될 것이니까 트럼프 상호관세 무효소송 판결이 1심, 2심 둘 다 위법 상황이라고 판결이 내려졌고 마지막 이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데 대법원 판결에서 또 역시 위법이라고 판결이 내려지면 상당한 이 혼란이 제기될 것이다. 뭐 예를 들면 그동안에 있었던 상호관세 부과에 따른 그 조치들
그것을 다시 원심복구해야 된다라는 소급 적용까지 야기될 수 있겠다라는 의견도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